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1999년 뛰어난 외모와 171cm의 장신의 모델 기획사에 소속되어 모델 일까지 하고 있었던 미술대학 학생이 있었습니다. 미술 실력도 상당히 뛰어났죠. 이 새내기 미대생의 이름은 이대 마요. 당시 18살이었습니다. 도쿄에 큰 폭우가 내리던 어느 날 경찰에 마요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마요의 가족들과 경찰은 오랜 기간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현재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실종 사건입니다. 그날 그녀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마치다시 미대생 실종 미제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제 사건의 피해자 이대 마요는 도쿄 마치다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멀지 않은 타마 미술대학에 재학 중인 새내기 미대생이었습니다. 1999년 4월 타마 미술대학은 집에서 멀지 않았기에 고등학교 졸업 후 마요는 가족과 함께 지내며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요는 키가 크고 스타일도 좋아 모델 기획사에 눈에 띄어 모델 일도 시작하게 되었죠. 마요의 집안은 매년 8월 중순이면 아이치현에 있는 어머니의 친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요가 사라진 1999년 역시 집안의 연례 행사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아이치현에 외할머니가 있는 집을 방문을 하기로 합니다. 8월 12일 사건 전날 마요는 외할머니 집 방문 전날인 8월 12일 갑자기 치과 진료에 예약이 있다며 외할머니 집을 못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요의 부모님은 치과 진료를 오전 중에 마치고 함께 외할머니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지만 마요는 예약한 병원이 시부야에 있다며 함께 못 간다고 했죠. 결국 사건이 있었던 8월 13일은 어머니 고향집에 마요가 동행하지 않고 집에 남게 됩니다. 이대 마요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요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이대 마요와 쌍둥이 남동생, 그리고 막내 남동생까지 5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마요의 쌍둥이 남동생 역시 외할머니 집에 가지 않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8월 13일 오전 일찍 도쿄에서 아이치현으로 향한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막내 남동생 이렇게 3명입니다. 그렇게 도쿄에는 쌍둥이 2명이 집에 남게 되는데 오전 9시 쌍둥이 남동생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집을 나서게 됩니다. 집에서 영화를 보며 쉬고 있었던 마요는 저녁 5시 50분 렌탈한 비디오를 반납하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비디오 렌탈샵을 찾게 됩니다. 이곳에 DVD를 반납하고 나루세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점원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요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목격 정보로 그녀가 그날 입고 있었던 복장은 흰색의 탱크탑, 검정 스키니진, 샌들에 에코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간 가족들은 그곳에 외할머니의 요청으로 아버지가 마요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할머니가 마요가 오지 않은 것에 섭섭함을 내보이고 마요와 통화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요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쿄의 집 전화로도 통화를 하게 되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날 8월 14일에도 마요와 통화가 되지 않았고 8월 15일도 마요의 휴대폰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던 가족은 예정대로 8월 16일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집의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아버지가 문을 열자마자 마요의 방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그녀는 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휴대폰은 먹통이었고 부모님은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요의 행방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죠. 마요가 예약한 시부야의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병원에서는 그녀가 예약한 날 방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체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네, 이곳은 일본 도쿄의 마치다시고요. 마요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 목격 장소였던 비디오 렌탈샵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나루세역입니다. 점원의 마지막 목격 정보로는 이 비디오 가게를 나와서 나루세역 방향으로 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내려가서 보면은 좀 이런 느낌이고요. 계단처럼 생긴 맨션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네, 이 도미노 피자 자리가 1999년에 렌탈샵이었습니다. 마요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역 방향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역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모습이니까 이곳으로 가면서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자, 여기가 마요의 자택입니다. 여기가 렌탈샵, 그리고 여기가 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이 그쪽에 흐르고 있습니다. 마요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는 날짜가 8월 13일인데 8월 14일날 엄청난 폭우가 도쿄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강물이 많이 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죠. 그녀는 DVD를 반납하고 역으로 가면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한번 자택에서 DVD와 나루세역 구글 지도를 통해 동선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대 마요씨가 살았던 자택 근처거든요. 집에서는 가족들이 현재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은 따로 특정하지 않고 그 주변에서 그 DVD 렌탈샵까지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향합니다. 내리막길을 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네, 가다 보면은 여기에 아파트가 있고요. 이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갑니다. 그러니까 DVD를 반납하러 가면서 여기 주차장이나 이 아파트 같은 곳에서 마요씨를 보고 따라갔을 수도 있고요. 여기 단지가 상당히 크네요. 아파트 단지가. 아무튼 아파트 단지를 지나갑니다.
여기 벚꽃이 이쁘게 펴 있는데, 이곳을 가다 보면은 여기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죠. 이 실종 사건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8월 14일에 익사 사고가 있었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던 날이었거든요. 8월 13일이 아니라 8월 14일 날 집 근처에 있는 강물에 휩쓸린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DVD를 반납하러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일로 가면은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강둑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 주택가 사이를 계속 지나가게 됩니다. 네, 여기 커플이 손을 잡고 걷고 있네요. 네, 아무튼 이 길을 쭉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가는 방향이 이쪽 큰 길이랑 이쪽 주택가 사이로 계속 이어가는 방향이 두 갈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쪽 큰 길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보도블록도 없고 차량이 계속 지나다니는 곳이어가지고 이제 추측하기로는 주택가 사이를 이어서 갔을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쭉쭉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면 여기 학생이 하교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주택가여가지고 딱히 이곳을 가면서 큰 위험에 노출되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쭉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큰 길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밑으로 가면은 다거리가 나오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도미노 피자 렌탈샵이 있었던 장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DVD를 반납을 하고 나와서 점원의 말로는 이쪽 방향으로 갔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목격 장소가 있었던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날씨가 상당히 흐렸을 거예요. 그리고 DVD를 반납한 시간이 5시 50분, 저녁 6시 정도 되는 시간이니까 상당히 어두웠을 거고요.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으려나? 여기도 치과가 있는데 말이죠, 그죠? 집 근처로 가면 됐을 텐데 왜 시부야에 있는 치과를 간다고 했을까요? 일본 치과는 편의점보다 많습니다. 왜 굳이 시부야까지 간다고 했을까요? 어쨌든 역 쪽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사거리에서 저쪽에 보이는 게 이제 나루세역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건너서 또 역 근처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아무리 저녁 6시라고 해도 이쪽 근처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역사면은 CCTV가 있었을 텐데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이제 수사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죠. 이 나루세 방향으로 가면서 어떠한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가장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마요 씨가 실종된 당일에 상당히 기묘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상한 점은 마요가 아이치현에 있는 어머니 고향집으로 가기 전에 갑자기 바로 전날 할머니 집에 못 간다고 이야기한 점, 그리고 쌍둥이 동생도 함께 가지 않았다는 점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굳이 시부야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시부야에 있는 치과를 가기 위해서 귀성길을 거절을 한 거죠. 그리고 마요 씨가 실종된 1999년은 SNS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GPS 기능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는데 자택 마요의 방에서 이제 마요가 어떤 소지품을 가지고 나갔는지 찾아보았거든요. 근데 수영장을 다닐 때 사용하던 수영복과 타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요 씨는 집 근처에 있는 수영장을 다녔다고 해요. 날씨가 상당히 흐리고 그 다음날 폭우까지 내릴 거라고 예상되었던 그날 수영장을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방에서 사라진 건 또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쪽 큰 길로 갔을 수도 있겠다. 이쪽은 또 보도블록이 잘 돼 있네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제가 주택가로 갔는데 마요 씨의 집까지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마요 씨의 방에서 사라진 건 또 있었습니다. 마요가 미대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상당히 잘 그렸는데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던 조르조 모란디의 책과 카메라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마요 씨는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녔다고 해요. 아마 자신의 그림에 필요한 자료들을 찍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아까 이쪽으로 갔었잖아요. 역방향으로 이쪽으로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택 방향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요 씨가 집에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복장의 모습이 상당히 편안한 복장이었잖아요. 탱크탑과 스키니진의 샌들, 이런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들과 만나면서 찍은 사진들 대부분에 액세서리를 착용한 반면에 이 실종된 날의 복장은 어떠한 액세서리 없이 상당히 편한 복장이었던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마요 씨가 실종되는 날 편한 복장으로 어떠한 사람을 만났거나 가족같이 편한 상대였겠죠. 아니면 치과를 가려고 했거나. 근데 저는 치과는 안 갔을 것 같은 게 치과가 시부야라고 했단 말이죠. 시부야면은 그래도 나름 꾸미고 갔을 것 같거든요. 이제 막 편한 복장으로 시부야로 갔을 것 같진 않단 말이죠. 방에서 수영복이랑 타올이 사라졌으니까 수영장을 가려고 하다가 사라졌다 추측할 수도 있겠죠. 추정되는 13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14일날 사라졌다면 비가 내리는 곳을 촬영하기 위해 갔다가 뭐 실종을 했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요. 대체 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마요 씨의 이제 자택까지 역방향으로 다시 와봤는데요. 그렇게 이제 8월 16일날 가족들이 자택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마요 씨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8월
17일 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마요가 실종되기 전날 치과를 가야 한다며 부모님과 작은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은 실종 신고가 아닌 가출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수사 초반에는 본격적인 수사로 진행되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실종 신고한 날은 도쿄에서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던 터라 이 가출 신고에 경찰은 더욱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요는 집에서 통학하고 부모님이 충분한 용돈을 주었기에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은 마요에게 항상 용돈을 보내주는 통장에 2차례에 걸쳐 7만엔을 입금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가출이라면 입금한 돈을 사용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통장 내역엔 부모님이 보내준 7만엔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요는 평소에 돈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았는데 가출이라면 용돈 통장에 있는 돈을 대부분 사용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죠. 그래서 가족은 이것이 가출이 아닌 명백한 사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요의 가족은 이러한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경찰에 알렸지만 마요가 실종된 지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마요의 실종에 사건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경시청에서 한 형사로부터 마요의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때 형사는 마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딸이 사라진 지 11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준 것이죠. 하지만 이미 많은 단서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대체 일본 경찰은 왜 그런 판단을 한 걸까요? 아마 실종 신고를 한 날 폭우가 내리기도 했고 이제 심각하지 않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경찰이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11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제대로 수사를 시작한 거죠. 이제 마요 씨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납치가 되어서 감금이 되고 있다. 아니면 어딘가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족을 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실족으로 인해 물에 빠졌다면 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쭉 가게 되면 댐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대부분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실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족을 해서 강물에 빠졌다면 댐에서 발견이 됐을 테니까요. 마요 씨는 이렇게 역을 가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납치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은 일본의 마치다시의 미대생 실종 미제 사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일본 경찰이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실종이라고 판단하고 제대로 된 초동 수사가 있었다면 좀 더 많은 단서를 발견하고 그녀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그녀가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